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무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상속세율 10%포인트 인하, 종부세는 그대로. 이게 뭐냐? 어제 기재부에서 2024 이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상속세도 같이 지금 이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바뀌었느냐? 상속세율 이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종부세 요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빠져서 종부세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첫 번째 부제를 같이 볼까요? 중산층 집 한 채 상속세가 줄었다. 네, 지금 매일경제는 상속세에 지금 포커싱을 맞춘 겁니다. 세법 개정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상속세, 중산층 집 한 채의 상속세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런 건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요번에 이 어제 얘기한 상속세 관련 개정안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행 최고세율이 현행은 50%죠. 근데 개정안은 40%입니다. 근데 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지금 보면 그 이전에는 인당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당 5억까지 늘어났다.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녀 둘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녀 2명한테 5억씩 그리고 이 기초 공제가 있죠.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5억, 2억 여기에 배우자는 상속세 공제가 최하 5억에서 30억까지 되니까 배우자 공제 5억이라고 치면 다 합쳐서 만약에 가족한테 집을 물려준다 그러면 한 17억짜리 집은 그냥 상속세 별도 없이 물려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집 한 채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부자 감세 논란 속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 네,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 인하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뒷부분은 매일경제와 똑같은데 앞부분이 좀 다릅니다.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방점이에요. 여길 좀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2조, 내후년부터 4조의 세수가 감소가 된다. 그런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현재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국회 통과가 되는데 약간 진통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까지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168개 세법 개정.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 168개 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야당이 반대하면 못한다. 라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했다고 이게 다 그냥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된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국회가 지금 곳곳이 지뢰인데 여기에 세법 개정안도 또 넘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대화로 교집합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 국회 곳곳이 지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두 번째 부결 또 폐기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이번에 국회에서 2번 통과가 되고요. 2번의 거부권이 행사되고 그래서 재표결이 2번째였었죠. 재표결이 2번째였는데 이 역시 어제 부결이 돼서 또 폐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찬성이 194, 반대가 104, 무효가 1표로 지금 결국 폐기가 됐다. 라는 건데 다음 기사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어떻게 제목을 뽑았느냐. 윤 거부권 최상병 특검법 또 부결. 아까 저희가 봤었던 국민일보에선 최상병 특검법 두 번째 부결 또 폐기했다. 네. 여기에 좀 약간 방점이 있었던 이번엔 윤 거부권이 앞에 더 붙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최상병 특검법이 또 부결됐다라는데 힘을 줬어요. 약간 서로 힘준 부분이 다르죠. 저희가 같이 다른 결의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야 탄핵안 강행에 방통위원장 대행 자진 사퇴 가닥입니다. 네.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통위원장 자리를 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22대 개원 2달이 안 돼서 벌써 6번째 탄핵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그 이상민 장관 때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재가 한 5,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오늘 오전 중에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오전 중에 자진 사퇴를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일단 방통위는 위원이 0명이 되는 거죠. 방통위원이 없는 방통위가 곧 몇 시간 상간에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냐? 언뜻 입시 설명회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강남에 위치한 위메프 본사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살짝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해드렸어요. 위메프 그리고 티몬에 지금 현재 정산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 소비자들 그리고 이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다 본사로 몰려갔습니다. 이 모습 잠깐 영상 보고 오실까요? 순서대로 이제 40명씩 불러서 다른 건물 쪽에 가서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제 환불 처리가 될 거라고 답변을 받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환불을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하고요. 저와 저희 회사와 큐텐그룹 같이 논의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정산 환불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되고 지금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돈이 물려 있는 이런 상황은 티몬, 위메프 두 곳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소비자들이 몰려간 이 위메프죠. 그리고 위메프의 대표가 나와서 이거 최대한 어떻게 좀 저희가 다 환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윤영걸 대표님. 이게 지금 위메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티몬도 있어요. 근데 티몬은 지금 뭔가 전혀 대응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메프는 좀 어느 정도 환불도 요청에 응하고 하는데 네. 예, 티몬이라는 데는 거의 뭐 연락도 안 되고 회장도 잠적하고. 근데 모기업이 같은 네. 큐텐인데 왜 티몬과 위메프가 다른 걸까요? 아무래도 뭐 그 준비한 자산 그게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거의 뭐 바닥이 나서 네. 그 고객들이 찾아와도 저렇게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오늘 뭐 공정위에서도 뭐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를 한다는데 네. 여기 전자상거래 시장은 자꾸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너무 없다는 게 이런 소란이 그 근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게 같은 모기업이라고 해도 개별 기업별로 얼만큼 총알을 평소에 장전을 해뒀느냐,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이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규모였었죠. 티몬 위메프에서 한 달에 거래되는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전반적으로 물리는 상황, 단순 여행 상품뿐만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다 같이 불안 심리에 전체적으로 얼어붙은 스톱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번 티몬 위메프 요 상황 관련해서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예측할 수 있을 법한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티몬 본사에서 발견된 직원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피해 규모 최대 1조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길 볼까요? 티몬 본사에서 발견된 직원 노트에는 5천억에서 7천억 원 플러스 예상 1조 원 이상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티몬의 미정산 금액과 큐텐, 모기업 큐텐, 위시플러스, 위메프 등 계열사의 미정산 금액을 모두 합하면 1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해당 노트에는 컨트롤 타워 부재, 정상화 어려운 판단, 기업 회생 고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대체 어떤 메모인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메모 같이 볼까요? 이 메모입니다. 일단 뭐 명확하게 딱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여기 보면 컨트롤 타워 부재, 화살표, 정상화 어려운 판단, 그래서 기업 회생 고려, 5월 하고 옆에는 빈칸이에요. 기업 회생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은 있었는데 못 적은 건지 찾지를 못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 처우 불안 5에서 7천억 괄호 티몬입니다. 티몬만 5천에서 7천억 정도가 지금 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예상은 1조 이상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직원 메모에 지금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최창렬 교수님, 내부적으로는 다 이미 예고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었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티몬의 직원 메모거든요. 그럼 위메프는 약간 모르는 상태에서 맞닥뜨린 거고 티몬 입장에서는 알고 회생 불능, 뭐 기업 회생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는 거냐라는 생각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직원 노트에까지 저렇게 적혀 있을 정도면 네. 그게 뭐 당연히 대표 이사진은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게 저렇게 대비가 안 되고 이 상황까지 오게 방창이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무리 자산이 바닥에 났다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그 파행을 겪고 이게 파장이 우려되는 거 뻔히 알았을 텐데 저렇게 직원 노트에까지 있는데도 대비를 안 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고 이 물론 개인 기업의 문제라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저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없었는지가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면을 보더라도 이 상황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어가 될 수 있는 구석이 한 군데가 없었느냐. 여길 보나 저길 보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부 직원이 메모로 남길 만큼 기업 회생 5월 옆에 뭘 적을 수 없는 이 상황까지 갔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티몬은 상당히 지금 거의 막판에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럼 성재준 의원님 사실 티몬도 그렇고요. 위메프도 그렇고요. 여기는 다 같은 Q10 이 자회 Q10이 모기업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그럼 Q10 대표한테는 회장한테는 보고가 안 됐다는 거냐? Q10 대표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지금 의문인 게 아까 전에 이제 자료 화면에서도 네. 대표였던 류희연 대표가 나와가지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너가 나와가지고 직접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대응책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 금액이 지금 예상이 되는지 오너 이제 구영배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구 회장 지금 모습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가셨는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하기에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미정상 금액이 한 1,700억 정도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노트로 봤을 때는 5천에서 7천억이 티몬만 하더라도 5천에서 7천억이라는 거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금액도 굉장히 좀 더 많지 않나라고 하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피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뭐 휴가철이다 보니까 뭐 네. 여러 가지 뭐 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또 차질이 있을 것이고 더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영세이제 업자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피해 그 인원만 하더라도 6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 자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동산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고 백화점에 입점하기도 조금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네. 어려워가지고 이커머스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 피해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또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왜 도대체 금감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미리 몰랐던 것인가? 이게 지금 한두 번 이게 그 정산 자체가 미뤄진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지금 늦어졌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이 피해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사실 요번 사태를 두고서 머지포인트 사태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걸 손 놓고 있다가 또 비슷하게 당한 거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섰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공정위 금감원 현장조사 착수 이복현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네, 일단 공정위 금감원에서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하길 국민한테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다. 착수만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뭘 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음 기사 이어보겠습니다. 카드사를 소집해서 선환불 후 회수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카드사가 먼저 소비자들한테 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 업체들한테 이걸 납부를 해주고 납금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 돈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카드사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임세윤 위원님 쉽진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카드사 입장에서 이건 손해를 감수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손해 감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했으면 좋겠긴 합니다만 네 이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카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똥이 여기에 튄 거죠. 사실 카드사가 잘못한 건 없어요. 네. 중간에 있었던 이제 큐텐 그룹이 제대로 된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카드사가 만약에 협조를 한다고 치면 그 이후에 과연 정산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 그룹이 자본이 만약에 넉넉하다 하면 이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제 보상을 받거나 여러 가지 처리가 가능한데 네. 지금은 과연 자본 여력은 충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의하면 부채가 훨씬 많고 자본 여력이 부족한 이른바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카드사에서 아무리 협조를 한다 한들 나중에 그럼 언젠가는 누군가 갚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갚는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심각한 문제고 결국은 이 피해는 오롯이 이제 일반 서민의 소비자와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 관련된 그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곳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면 또 부도가 날 수 있는 또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영세업자들은 지금 당장 뭐 1억, 2억, 5천, 7천 이렇게 물린 것만 갖고도 사실 이거 갖고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줄 도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저희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오셨어요. 회장 사죄를 좀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예. 근데 이게 사실 회장이 사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회사 사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파악부터 하고 네. 끌고 해야 되는데 또 주식회사라는 거는 자기 지분만 책임을 지는 거지 다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도덕적으로 뭐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사재도 그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 아까도 카드사 뭐 선 회수 지급을 요청했다지만은 네. 그것도 카드사 사장 기준으로는 자칫하면은 업무상 배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수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비법률적인 뭐 이런 거보다는 정부에서 나서서 우선 해결을 하고 위메프랑 뭐 팀원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네.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해서 우선은 지금 산에 불이 났으니까 불을 빨리 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요만하게 난 것도 아니고 활활 타서 지금 산 전체를 삼키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지금 불이 번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빨리 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소하게 뭐 양동이도 좀 들고 뭐 주전자 들고 달려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이번 정산 지연이 불러온 큐텐의 문어발식 확장. 네. 요거 말고 저희가 네 다른 거 준비한 거 없을까요? 사태 대응 나선 업체들. 네. 대응 나선 업체들 없나요? 네. 저희가 그것도 준비가 안 됐네요. 네. 요번에 보면은 이번에 대응을 어떻게 나섰느냐 업체들이 이번에 SPC나 시몬스나 이 매트리스 파는 이 매트리스 업체죠. 시몬스나 등등의 그리고 11번가의 경우에는 이 기프티콘 상품권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위메프 티본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판 거에 사실 정산이 우리가 받진 못했지만 하지만 우린 소비자들한테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상품권은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관련해서 우리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이 대응을 하는 거죠. 이용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SPC, 시몬스, 네, 11번가 등등 이런 업체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정부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속도도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